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저 오늘도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서울의 부동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빌라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거래량도 아파트를 추월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가 들썩들썩거린다. 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취득해서 거주하기 쉽지 않죠, 지금은.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 연립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이 빌라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즉 실수요자가 이 빌라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다가 최근 그 재개발 열풍, 자, 서울시에서도 뭐 개발하겠다, 나라에서도 도심 속에 공공 개발이든 재개발이든 하겠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올해만큼은 빌라가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즉 실수요자와 이 투자자가 함께 모여든 이 빌라 시장,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는 한층 부담이 되고 있고 가중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난달 서울 강북권 14개 구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가 3억 97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 강북 지역 빌라 평균 매매가가 3억 원을 넘어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빌라 중위 매매 가격도 지난 7월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뭐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빌라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어선 이 빌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 서울시가 지난주 저층 주거지에 대한 7층 높이 규제를 푸는 등 개발 기대감이 더해져서 빌라 가격이 상당 기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시키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인데 또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몰려들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건축 착공이 가능한 지역인데, 뭐 앞으로 재개발을 좀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되면 재개발이 될 수가 있다, 노다지를 캘 수 있다 라는 등등의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또한 비싼 상담료를 지불해서 이 상담을 받고 나니까 그런 신축 물건들을 또 추천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축 착공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노후도가 안 맞는데 뭐 10년, 20년 뒤에 재개발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계속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가 뭐 건축 착공이 가능한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이 노후도라는 게 안 맞을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편적으로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기대 심리와,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이 공공재개발이든 도심 속의 재개발이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 현혹돼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원치 않는 물건 취득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유형의 물건들을 취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재개발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다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이제 부동산 흐름과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요,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산은요, 내가 아는 만큼 지키고요, 아는 만큼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 빌라 물건을 많이 매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 구독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최근 뷰가 많이 터지면서, 자, 그런 쪽으로 좀 물건들을 취득하러 다니는 양세가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호구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바보는 없겠죠. 네, 요즘 바보 같은 호구를 찾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값 12억 원 돌파했다. 강북은 연내 10억 원을 넘어설 듯하다.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자, 그런데 10월 지금 중순이 지났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말일인데, 자, 그 사이에 12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강북 같은 경우에도 뭐 평균 9억 원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올 연말쯤에는 강북 지역도 평균 10억 아파트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상위 레벨의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고요. 또한 대출, 자,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서울 외곽이라든가 또는 중저가 아파트
지역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 거래가 성사가 되면서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억 원 정도 올라선 서울의 시장이고요.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 자, 6억 5,720만 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고요.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 또 못 맞춰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도 많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전세에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이고요. 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체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지금 신규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를 지금 살아야 되는 사람과 계약갱신 2년 그 연장을 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하는 내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그 전세 2년 갱신 계약이 이제 돌아서게 되고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이제 경기도나 인천권으로 또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경기도, 인천도 자, 올해 같은 경우 상당 기간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 가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인천이? 자, 이렇게 또 이제 그 지역적인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가면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집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또 주저하게 되거든요. 정말이지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자, 어디까지 치솟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격대에 올라섰거든요. 지금 김영삼 정부 때에서 이제 이 IMF가 터졌고요. 이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초반에는 좀 안정세를 좀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이 하반기 때부터, 집권 하반기 때부터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정점에 달았고요. 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택 가격이 눌리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을 사라,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는데요.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택을 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잠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시장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초이노믹스를 발동을 시켰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전세 시장, 월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자, 25일 10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2억 원이 넘어섰고, 자, 6개월 만에 12억 원대로 억 단위 자릿수를 바꿔버렸는데요. 한강 이남의 강남권 11개구 이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한강의 이남권은 더 높습니다. 14억 4,865만 원으로 지난달 14억 원을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14억 원대 중반대의 가격이 올라섰다. 강북 지역 14개구 아파트 평균 가격도 9억 7,025만 원을 기록하면서 10억 원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연내에 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 이남 쪽에서는 14억 한 5천 정도가 돼야 중간 평균 매매 가격이고요. 그 이하는 좀 저렴한 아파트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자, 예전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었죠. 이제 9억이 저렴해 보이는 시절이 왔는데요. 자, 강북의 아파트도 자, 올해 지금 9억 원을 넘어섰는데,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지금 연말쯤에는 한 10억 원 정도 넘어설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올 상반기 여름까지는 중저가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고요.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 이 좀 좋다라고 하는 지역, 상위 뭐 1분위 지역이라든가 2분위 지역, 자,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신고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은 큰 폭으로 지금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물론 거래량은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부분, 세금적인 내용, 자, 그리고 앞으로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자, 그리고 지금 대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좀 막혔고요. 또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또 나오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매수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고가 아파트 9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도 지역이 있고 핵심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가격이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움직이는 가격을 잘 봐야 된다. 자, 이게 갭 벌리고 갭 메우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동안 서울의 중심보다는 서울의 외곽 지역이 그리고 경기도, 인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한강변 라인에 서울의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1분위, 2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은 올랐지만 이 상승률로 봤을 때 크게 변동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가더라도 지금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경기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 9,110만 원인데요. 자, 6억 원 곧 돌파할 것으로 지금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인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2,471만 원입니다. 즉, 경기도에서도 6억 원 이하는 저렴한 아파트고요. 6억이 평균입니다. 예,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 뭐 경기도라도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신축 아파트라면 가격이 특히 6억 원 전후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자,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보금자리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송도라든가 청라 뭐 이런 지역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한 이 GTX 노선이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 피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외의 지역들 지금 뭐 4억대 전후에서 지금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인천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비싼 아파트 가격대가 아니라는 걸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가격대를 체크를 자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강남권 그다음에 이제 마영성 지역의 신고가 상황을 좀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 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하고 체크하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지금 살펴보게 되면 전주보다 이 서울의 전반적인 상황은 0.08포인트 소폭 증감률이 낮아졌고요.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도 이 마포구라든가 또는 용산구가 그리고 또 은평구가 그리고 종로구가 강한 모습을 강북 지역에서 보여줬고요. 또 강이남 쪽에서도 강남의 흐름은 강남구의 흐름 나쁘지 않고요. 마곡이 있는 강서구 요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도 뭐 나쁘지가 않고 강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구로구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석초구라든가 이 송파구 그리고 양천구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외곽 쪽보다는 서울 중심 지역에서 이 매매 가격 증감률이 움직이고 있다. 상승세가 외곽보다는 더 괜찮았다라고 판단되는 한 주였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쪽 건너편이 이제 용산이고요. 한강 건너 이 서초구가 있습니다. 올 초에 이 서초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 반포 주공 뭐 방배 13구역 등 그 이주 수요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임대차 3법 그리고 이제 최근 서울에 공급이 많이 부족하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한 차례 좀 움직이겠구나. 자, 그 최대 수혜를 지나고 보니까 이 동작구와 영등포구도 상당히 본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자, 이 서초구 반포동이라든가 지금 이 아래쪽에 방배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 문의는 꾸준하지만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 여전하고요. 이쪽 일대가 가격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자, 지금 세금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현저하게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가격대가 또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지가는 사람들은 여기 볼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쪽 반포동이라든가 이 압구정동 강남구의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하이엔드급 아파트, 이 아파트 정말 비싼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 증감률을 상승세로 이끌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자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부자들이 사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는 곧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은 곧 움직이는 곳이 정보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정보사 부지 개발이라든가 이주가 한참 중인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으로 외부 수요가 계속 있어서 그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서초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위쪽 한강 건너서 여기가 용산이죠. 바로 좌측이 이제 마포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덕동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자, 교통편도 굉장히 좋죠. 자, 아래쪽에는 또 삼도심, 여의도, 영등포가 있고요. 위쪽에는 서울 도심. 자, 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인접해 있는데요. 정말 그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마포인데, 자, 요 일대 매매라든가 전월세 모두 지금 입주 가능한 매물이 워낙 귀해서 거래가 그 한산하지만 매매가든 전세가든 이쪽 해당 마포구는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또한 전월세 부족 현상으로 10억 초반에 그 단지들은 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세가가 높고 직주 근접성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고요. 예비 안전 진단 통과로 인해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도하 3지구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관심을 받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도 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건너편이 여의도잖아요. 최근에 이 여의도가 자, 오세훈표 재건축 검토에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강 건너 마포구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몇 주째, 최근 한 3, 4주째, 2, 3주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심도가 높아진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우리가 이 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반포라든가 뭐 여의도의 재건축, 뭐 이거 넘사벽이죠. 쉽게 건들 수만은 없지만 그런 주택 유형군들의 가격 흐름과 그 다음에 지금 취득한 사람들의 그 뭔가 정보력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현재의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서울의 흐름 이쯤에서 좀 맞추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